네, 안녕하세요. 자, HLB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HLB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다음에 어디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것,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 영상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HLB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간에 조금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 수급을 좀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보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매수했는지 여기에서 매수했는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도와 매수에 대한 위치를 봤을 때 개인들이 이 가격과 이 밑에 가격,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좀 예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수급이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매도 이후에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한 주체가 아니라 이 주가의 흐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탈,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는 좋은 위치에서 매도를 하고 이탈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다.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최근에 자꾸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물량이 상승을 막는 게 아닌가. 그만큼 개인 물량이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20만 원까지 초창기에 찍었을 때 엄청난, 물론 기관과 뭐 외인도 매수했겠지만 개인의 물량이 만만치 않았다. 올려주는 데 있어서. 그쵸?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매도하는 것과 개인의 매수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들 던지는,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 근데 지금 그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있어서 주가를 못 올리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한 흐름과 분석과 이 수급의 분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왜 못 가는 것일까? 차트상에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왜 못 갈까? 근데 수급을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매도 개인이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한 자리가 저항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을 봤을 때 제가 오늘 신풍제약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HLB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갭 상승 조금이라도 갭이 생기면 일단 갭이에요. 갭 상승 이후에 자 보시면 분봉을 볼게요. 갭 상승 이후에 수급이 붙지 않고 흐름이 약하다.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약하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 모양을 봤을 때는 뭐죠?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에 강한 모양이 없어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매수를 했다. 그쵸? 그럼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그냥 뭐 좀 던져지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그냥 매수하는 그냥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반등 한 번 없이.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는 바로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유지를 해준다. 참 괜찮았어요. 여기를 유지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이탈이 된 거죠. 이제 이탈됐고 여기에서도 이탈됐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확실히 여기가 이제 저항인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여기 올라와 주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도 또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장중이겠죠. 장중에 이 자리가 이탈됐을 때, 그리고 수급이 약했을 때,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확실히 또 다른 게 위에는 가질 않았어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가면서 반등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 위로도 안 갔지만 밑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그냥 뺀 거예요. 그냥 뺐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윗부분, 자, 이것도 그냥 제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과 차트를 보면 여기를 올리는 것보다 다시 그냥 작업을 한다. 또는 다시 이 밑에서 어떻게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올리는 게 버겁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HLB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물이에요, 매물. 지금 여기 현금화, 이 자리 현금화 최고의 현금화 수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지금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내용, 이 라인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이 라인대가 대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 뭐 당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잘 봐야지만이 중장기도 대응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대한 저항, 지금 계속 저항과 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 어떻게 한다. 이 구간에 오면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 이후에 빠지고 지금 밑에 또 다시 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후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항이 생겨서 매수 물량이 확실히 적은 상태에서 그냥 반등 한 번 없이 빠진 것이다. 어차피 여기를 매수를 해도 올라갔다 빠진다. 그러니까 아예 매수, 이 밑에서 매수 물량이 오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서 끌어올릴까?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 생각을 해보시면 나 같으면은 여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힘이 없다. 그럼 굳이 매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매수를 안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판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봉 살짝 보고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단기 저항이 생겼죠. 그렇죠? 여기는 단기적인 저항이 생기고 한번 눌리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봉에서 봤을 때 일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중간 이 캔들 밑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강하면 한번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상승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최고점을 찍고 한번 저항이 생긴 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밑에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밑에 쪽을 좀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미오입니다. 뭐 잘 아시죠? 뭐 누구 인맥주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인맥주를 떠나서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네,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조금 밀린 것을 보면, 네, 지금 조금 살짝 밀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 우회가 보다 약간 좀 불필요한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시간에 좀 밀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 2% 정도 밀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자 캔들을 봤을 때 이 밑에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밑에를. 그러니까 여기를 매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떻게 흐름이 어떤가, 수급이 어떻게 붙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밀린다.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밑에까지 보셔야 돼요. 이 라인 때까지. 여기. 자, 볼게요. 네, 이런 자리까지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크게 뭐 밀릴 그런 그러니까 기준이 크게 밀린다라는 것은 확실히 밑에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쭉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올 위치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빠지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밀리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과 여기에 대한 반등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전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DPC가 지금 계속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쉴 수도 있다. 우하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를 추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내일은 자 여기 이평선도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꼬리를 보셔야 돼요. 이 꼬리 안의 움직임이 꼬리를 벗어나서 그쵸? 벗어나면 뭐가 되죠? 여기 최근의 최고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에 수급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치를 다시 찍고선 쭉 빠집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봐야 된다? 이 꼬리에서는 어떻게 수급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을 봐야 되는 게 뭐냐? 체결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적당히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많이 터지면서 밀린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 한 대략 한 14,000원 부근? 네, 여기까지도 저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예측하는 것뿐이지 막상 또 시장이 딱 열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이 열렸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윗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꼬리 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저항이 생기는지 돌파해서 가는지 이거를 반드시 잘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자, 이화전기라는 게 있어요. 이화전기는 일부러 좀 보는 것이
지금 동전주입니다. 동전도 뭐 700원, 800원도 아니고 100원이에요. 그럼 이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위험한 것이 단순히 뭐 기업에 대해서 동전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예, 이것도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파동이에요. 여기에서 막 흔드는 이 파동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윗꼬리하고 밑꼬리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거는 밑에 꼬리를 보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응을 하기가 쉬운 건 뭐냐면 그냥 몸통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몸통 위치도 그래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을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보시면 돼요. 지킨다라고 하면 전 단기적으로 여기 돌파가 나오면 이런 자리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200원대 200원대 여기 이 자리도 단기적으로 바로 전 가능하다. 조건이 뭐였죠? 예, 지켜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 밀리거나 자, 밀렸을 때도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파동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지켜보는 상황에서 좀 늦어요, 대응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저는 만약에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탈 시에 좀 잘라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은 상당히 좀 많이 가졌던 종목이죠. 이 오성 첨단 소재를 보시면 눌렸다가 지금 한번 윗꼬리가 달았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눌렀다가 주가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게 우상향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있다. 그 여기서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예, 그러한 위치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자리가 대략적인 흐름을 봤을 때 5천원대에 5천원대 예, 5천원대에 대한 이 돌파가 나오는지 예, 저항이 생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5천원과 5,100원 뭐 5,100원 조금 넘게 나오겠네요. 자, 한번 보면 자, 예, 5,200원 그러니까 뭐 4,900원에서 5,200원 사이인데 이 안의 흐름을 잘 보셔야지만이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흐름을 보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자, 이거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밑에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밑에를 지지를 하느냐, 이 바로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기를 흔드는 모양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흐름이 내일 상당히 좋아서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매매를 뭐 바로 하시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흔들면서 이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쭉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트를 좋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올라갈 것 같지만 어떻게? 네,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뺄 수도 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내일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이 밑에서 어떤 식으로 뺄 거냐,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릴 것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급과 그다음에 이 그 위치의 흐름 반드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